2단원 4교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을 안다.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여러분들 아까 3차 시 했던 것처럼 저승에 있는 곡간 뒷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승이었고 자신도 이승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님은 즉시 나조를 시켜 덕진이라는 아가씨를 찾으라는 명령을 했다. 찾으라고 명령했다. 얼마 뒤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어머니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으며 인정이 많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숙박을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음식을 파는 곳 그리고 술을 파는 곳 이렇게 함께 하던 곳을 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묵거나 그리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던 어떤 그런 곳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손님을 후하게, 후하다는 것은 푸짐하게 이런 뜻입니다. 푸짐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원님은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변장이란 것은 옷을 바꾸어 입고 라는 뜻이죠. 밤에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원님이 덕진의 주막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덕진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덕진은 따뜻하게 원님을 맞이했다. 술을 달라는 원님에게 덕진은 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가지고 왔다. 한 잔에 2푼씩 6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푼이라고 되어 있죠. 2푼은 한 양이 10푼입니다. 그러니까 한 양도 안 되는 돈이에요. 6푼만 주십시오. 술값이 무척 싼 편이로군. 무슨 까닭이라도 있어?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4푼을 받으면 저희 집에서는 2푼을 받아왔습니다. 원님은 며칠 뒤 다시 적진의 주막을 찾았다. 원님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돈 10냥만 빌려줄 수 있어? 아까 말했어요. 10푼이 한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술값보다 엄청 비싼 돈 10냥을 그렇게 하지요. 덕진은 선뜻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10냥을 내주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걱정 마시고 형편이 어렵거든 가져다 쓰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덕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원님은 10냥을 받아 가지고 나오면서 생각했다. 이런 것이 만인에게 적선하는 것이로구나. 여기 보세요. 만인에게 적선하는 것이로구나. 만인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만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만명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인은 모든 사람에게, 적선, 한자 말대로 하면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 모든 사람에게 적선, 선을 쌓는 것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덕진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 수천 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덕진의 저승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66쪽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며칠 뒤에 달구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잘 안 쓰죠. 소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달구지라고 합니다.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300석을 싣고 주모가 호들갑스럽게는 무슨 말이에요? 호들갑스럽게는 굉장히 평소보다는 다르게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그런 뜻이겠죠? 원님을 맞이했다. 주모의 딸을 좀 불러주게. 아니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부르십니까? 말줄임표입니다.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니 염려 말게. 해코지 나쁜 뜻으로 하는 것, 뭐 상처를 주거나 벌을 주거나 아니면 뭐 괴롭히거나 하는 것을 아니다. 해코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잠시 뒤 덕진은 마당에 나와 원님 앞에 다소곳이 섰다. 다소곳이 어떤 말이에요? 다소곳이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다소곳이 섰다. 너에게 빚진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그러자 덕진은 어리둥절해서 원님을 쳐다보았다. 당연하죠. 덕진은 원님에게 300석 빌려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원님은 덕진에게 300석 빌려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서? 예, 바로 저승에서. 근데 그 사실은 덕진은 모른다. 하여튼 받아두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니라. 덕진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겼다. 원님이 가고 난 뒤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 덕진은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주인이니 내 뜻대로 해라. 그날 밤 덕진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 그리하여 덕진은 쌀을 팔아서 마을 앞에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곳에 다리가 없어 불편을 겪던 참이었다. 이렇게 해서 돌다리를 놓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책에 있는 예문을 다 읽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내용들이죠. 이번은 67쪽이에요.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도록 해보자.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교과서에는 제시했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 사실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추론하는 질문. 추론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원님은 허름한 선비의 모습을 하고 덕진의 집을 찾아갔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빈칸은 질문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써보는 겁니다.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질문. 자신이 만약 덕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만약 무엇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8쪽에는 저승에 있는 곡간의 전개 과정을 보고, 전개 과정이란 뭡니까? 사건 전개 과정.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는 보통 4단계에서 5단계의 전개 과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중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대략을 이렇습니다. 모든 이야기라는 것은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이어지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임팩트 있다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로 이어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인상적인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4개로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시작되는 부분,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사건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그렇죠? 요약하는지. 줄여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요약, 발단은 어떻게 되고, 전개는 어떻게 되고, 절정은 어떻게 되고,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요약해서 발표까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할 것입니다. 촬영 관계상 선생님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 분석하는 것을 2시간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실제로는 수업을 하게 되면 문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통 이제 2번째 시간에 하는 것을 합니다. 예, 오늘 2단원 4차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을 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